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2,800만원까지 최근 5일간 강력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요한 지지선이었죠. 비트코인 1억 3,500만원을 하방 이탈하고 나서도 지금 시간까지도 제대로 된 반등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 정도로 내려 찍었으면 바로 V자로 좀 올려주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이 1억 4천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빠르게 나올 만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한 번 더 저점을 좀 깨면서 바닥을 한 번 더 낮춘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일단 1억 3,500을 이제 하방 이탈한 시점부터 하락이 좀 가속화되었고, 반등을 위한 거의 마지노선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억 2,100만원 선 정도를 좀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저점이 과연 어디서 잡힐 것이냐가 오늘 밤 정도에 조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이제 사진과 함께 이전에 나왔던 그런 반등의 패턴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 저점을 한번 좀 크게 이탈시킨 상황에서 위로 12%, 11%, 여기는 이제 트럼프 취임식 빔이라서 좀 제외를 한다 그래도 23%, 그리고 이전에도 V자 반등 시 12% 정도 반등했던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닥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 대비 위로 10%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반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해서 오늘 일봉의 마감 형태, 어제 일봉의 마감 형태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랫꼬리를 몸통의 절반 이상 말아주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봉의 형태는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통이 좀 두껍고 꼬리가 좀 작게 달리고, 오늘도 사실상 조금 음봉으로 좀 빠지는 형태, 그랬을 때 이 아랫꼬리를 좀 장악하면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밤 시간대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장악하게 된다면 꼬리를 한 번 더 이탈시키면서 84K까지 한번 살짝 이탈됐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밤 해가지고 지금 물론 여기서 꼬리 이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86K 찍고 나름 소폭 반등은 해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옆으로 빼다가 바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서 92K 정도는 가줘야 이제 어느 정도 찐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뜨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좀 91K에서 92K 정도까지 좀 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반등세보다는 한 번 더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오늘 밤에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마지막 최종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85K를 좀 살짝 이탈하면서 84K까지도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요런 반등,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V자 반등, 그 정도의 반등폭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구간이고 주요 지지선을 다 이탈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감이 좀 극에 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온체인상으로도 이번에 발생한 손실이 지난 이제 8월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손실을 입혔다라고 한다면 지난 8월에도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바로 비트코인이 50K를 한번 이탈했다가 반등을 줬던 그 구간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당시와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려면은 마찬가지로 큰 음봉 아랫골이 달리면서 거래량 터트린 다음에 그 다음날에 봉의 마감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요때와 같이 양봉 마감이 뜨게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반등세를 충분히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하고 새벽 무빙, 그리고 오늘 봉 마감의 형태가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바닥 저점 갱신이 한 번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그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마지막 바닥이고 아마도 마지막 공포 구간, 그 다음에 저점에서 바닥 진입을 한다면 또 마지막 롱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좀 확실하게 위쪽으로 여기를 일단 뚫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못 뚫고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89K 이상으로 안착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면 여기서 여기 손절 잡고 위로 좀 크게 보는 전략이 좀 더 안전할 수가 있고, 지금 포지션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86K는 손절을 잡아야 됩니다. 요 정도 손익비를 가지고 위쪽으로 보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늘 그다음에 오늘 한 새벽 3, 4시 5시 정도까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는 걸 보고 그 구간에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바닥을 조금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데, 저희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지막 휩속성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 찍는 무빙이 좀 한두 번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무빙이 일단
오늘 밤에 나오면 나온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해가지고 바닥이 충분히 잡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과거에도 저점 이탈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하고 위로 주고, 여기서도 저점 이탈하고 위로 주고, 여기도 위로 주고, 위로 주고, 여기도 저점 찍은 다음에 위로 주고. 그러니까 저점을 이제 세게 찍으면 찍을수록 위쪽으로 또 강한 반등도 V자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저점만 잡힌다라고 하면 여유있게 일봉으로 양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봉으로 이런 식으로 큰 음봉 뒤에 양봉 뜨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반등 랠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워낙 이제 하락이 컸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취임식 때 찍은 109K 이후에 내려 찍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이런 식으로 줄만도 했는데 이거를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내려 찍었거든요. 그만큼 이 109K를 찍은 이후에 매도세가 좀 상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 이후에 추세를 살려서 다시 109K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이게 고점을 살짝 높이는 거는 이제 긍정적이었지만 이후에 저점을 세게 낮췄어요. 이 고점 높이기 폭보다 저점을 낮춘 폭이 더 이제 컸습니다. 지금 89K에서 86K까지 낮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오늘 밤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저점 낮출 가능성도 좀 배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올려봤자 10만 달러 좀 또 살짝 넘기다가 이런 식으로 또 저점 낮추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도 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 저점 낮추다가 이런 식으로 저점 낮추다가 이런 식으로 낮추다가 내려찍기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 나왔었고, 사실 지금 트럼프 집권 올해가 이제 1년 차죠. 내년이면 2년 차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또 트럼프도 레임덕이 찾아오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올해와 내년이 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금 거시적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주게 되면은 알트들도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들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고, 단적으로 이더리움만 보시더라도 사실상 이더리움이 여기서 크게 내려갈 때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였구나. 약간 이제 비트보다도 먼저 떨어지고 이번에 떨어질 때는 저점 갱신 안 했죠. 비트는 여기서 이제 찍은 저점 갱신해서 이렇게 89 깨고 86까지 내려갔는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이전에 찍었던 긴 이 대형 아래꼬리 저점을 안 갔어요. 2300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소폭 반등을 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을 차트를 이렇게 놓고 봐도 이더리움의 땅바닥 2125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찍은 이 대형 아래꼬리 저점인데, 여기서도 아래꼬리 찍고 훼손 안 하면서 시간 끌다가 옆으로 반등, 그러면 요런 형태의 흐름이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이 나올 때 이제 알트 불장 한번 주고, 저는 그 사이클이 어차피 지금 비트가 바닥을 찍었고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3, 4, 5 정도는 알트 사이클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이더리움도 반등 이렇게 주고 알트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확 줄여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가 있어요. 알트를 무조건 잡고 홀딩하는 게, 그것도 이제 트럼프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만약에 트럼프 집권 이후에 다른 또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공화당에서 밀어붙였던 이 암호화폐들에 대한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2년차 이후부터는 어쨌거나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롱숏 타점. 어차피 이더리움도 올라가면은 이 천장 자리에서 한 번 정도는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에서는 또 우리가 숏을 타야 된다는 거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상당한 공포 구간이기도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더리움이 이런 이제 대형 바닥에서 거래량도 터트려줬고, 이전에 또 보여줬던 그런 이제 저점에서의 어떤 매집 구간 이후에 위쪽으로 발산하는 흐름, 그리고 이더리움은 ETF의 스테이킹을 지금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일가에서도 많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비트가 크게 빠졌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은 나름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더리움이 과거에 보여줬던 이런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주는 그런 흐름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그런 사이클이 나왔을 때 알트들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마도 오늘 새벽까지 굉장히 큰 하락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크게 뺀다기보다는 그냥 저점 한두 번 살짝 이런 식으로 깼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거의 10만 달러 근처까지 들어올리는 반등하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반등 주는 이 사이클 안에서 알트들은 충분히 제대로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단적으로 심플하게 이런 폴리곤 에코시스템 같은 코인을 봐도 이번에 저점을 또 갱신을 했어요. 일단 저점 갱신한 폭은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은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주봉 사이클상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과도한 과매도 구간 이후에 반등, 여기도 저점 깨자마자 반등, 그리고 이번에도 저점 깼어요. 그러면 충분히 반등을 볼만하다라는 거죠. 800원에서 1000원 자리까지는 반등을 볼만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지금 한 번 정도는 이제 알트들이 좀 돌아가면서 위쪽으로 50%에서 100% 정도 상승해주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는 머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떨어져 봐야 뭐 살짝 좀 더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이제 비트가 갑자기 이제 반등 추세로 돌아서나라고 한다면 알트들은 그동안에 떨어진 낙폭의 최소 절반 정도는 다 메워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떨어진 구간이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가총액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2000원 올리는 것보다 4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는 게 돈이 훨씬 더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싸진 물량을 바닥에서 매집해서 위쪽으로 들어올려서 파는 그런 작전의 형태가 알트코인들 중에서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다 왔다. 지금 비트도 마지막 이제 저점 한번 찍냐 마냐 그 기로에 와 있고,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빠르게 어제 조금 회복을 해주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좀 말아 올려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더 저점 이탈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오늘 밤 이후에 내일부터 이 비트코인이 양봉을 띄워주는 그 시점부터는 충분히 반등 추세로 2-3주 정도는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3-4월 정도에 충분히 단기 반등, 그리고 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저점까지 다 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치에 지금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고, 비트코인이 특히나 이번에 차트상 이전에 저점 89K를 이탈한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구간에서는 트럼프 선거도 전이었고요, 트럼프 선거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재료가 여전히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재료로 한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결하고 이제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가격적으로 이렇게 공포감을 준다라고 한다면 전략 자산으로 추진하려다가도 지금 보류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지금 비축 자산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 떨어지면은 완전히 이제 민심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을 한번 주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또 휩싸 한번 주고 올라가는 뭐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비트코인의 이 큰 차트, 월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올해나 내년 중으로 상방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트럼프 집권 2년차 넘어가게 되면은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리스크도 있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물량을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도 물론 샀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평단가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이 정도로 중간 가격대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가 하락을 해서 평단가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파산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사이클상 봐도 이런 식의 하락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트럼프 집권 1-2년 차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1-2년 차에 어느 정도 좀 탈출 기회나 반등장이 왔을 때는 우리는 이번에 특히 반등을 세게 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런 사이클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내렸다가 올리죠. 한번 내렸다가 올리는데 여기서 알트들 불장이 찾아왔었고요. 그래서 내렸다가 올리게 되면은 이제 알트 불장 사이클이 어느 정도 여기서 찾아오는 거고, 거기서 탁 물량을 털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안에서도 충분히 뭐 단기적인 타점은 롱숏으로 양방향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비트가 89K를 깼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만한 그런 시그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도 여기서 이제 한번 깨고 이런 식의 상승을 주지 않았냐, 그런 관점으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가격대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재료가 필요한데 트럼프 당선만큼의 또 강력한 재료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이 재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주게 되면은 위쪽으로 충분히
반등은 한번 줄 수 있거든요. 최소 10에서 20%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어떤 펌핑이 왔을 때 우리는 물량을 좀 줄이는 거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시장에 조금 좋은 재료들도 있기는 하고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기 반등에서 우리는 최대한 좀 수익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어차피 이더리움도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뭐 좀 더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전 아래 꼬리 그냥 살짝 한번 깨주고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쏘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비트도 지금 많이 빠졌지만 이더리움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자리다. 그러면은 많이 빠진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옆으로 빼다가 위로 이제 발산이 나올 건데, 이 발산하는 구간에서 알트들도 충분히 다 뒤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좀 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이를 매매를 할 때 이 자리에서 다 롱을 여기 손절 잡고 롱 말씀드려가지고 쭉 위로 쐈죠.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는 여기 잡아야 1.3298 표시돼 있죠. 여기 손절 잡고 상방 보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 번 더 쏘면서 2달러는 아직 못 찍었지만 2달러 근접하게 또 한 번 올려줬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파이코인도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 한번 이제 고점 구간에서 뭐 이전에 여기 상장 당시 고점도 넘겨주는 흐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일봉으로 음봉 마감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숏을 좀 볼만하다. 그 자리에 고점을 딱 손절을 잡고 숏을 봤을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뭐 상방으로 간 만큼 또 하방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게 코인이니까 그 정도의 어떤 숏 자리를 또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일봉으로 음봉이 뜨면 우리가 숏을 또 한번 타점을 볼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알트 중에서는 일단 이번에 비트가 89K를 깰 때도 일부 알트들이 하락이 나왔었지만 사실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전에 저점제를 한번 살짝 깨는 정도로 하락이 나왔는데, 요런 소닉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일단은 빼고 있어요. 그럼 빼다가 위로 그래도 한번 힘을 주면은 600원에서 800원 자리까지는 좀 볼만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비트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의 저점을 손절 잡고 롱을 쳐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저점 깨고 어제 비트 빠지면서 살짝 빠졌는데, 비트 빠지면서 빠졌던 거를 그냥 그대로 조금 그래도 회복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밀렸는데 나름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바닥을 삼아서 다시 한번 50에서 6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하락에서 마찬가지죠. 전혀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왔던 이런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상장하고서 쭉 빠졌지만은 여기서 단기 상승 나왔지만 요 자리에서 마찬가지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위쪽으로 트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926원 정도 딱 손절 잡고 상방으로 1400에서 1600원 정도 자리까지의 펌핑은 좀 노려볼만 하다. 워낙 가격 방어를 좀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상장한 지토라는 코인도 내려올 만큼 내려오다가 여기서 쭉쭉쭉쭉 반등 주고 한번 또 꺾이려고 하고 있어요. 4시간 봉 사이클로 봤을 때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4시간 봉으로 양봉 마감 뜨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4시간 봉으로 양봉 뜨는 시점에 롱 진입하면 위쪽으로 최저점 대비해서 위쪽으로 한 15%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수익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또 잘 찾아서 카톡 타점방에 다 올려드릴 예정이고, 뭐 최근에도 파이코인 롱이라든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관점, 차트 분석 내용들 카톡방에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알트들이 약간씩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런 폴리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코인인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이탈시키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여기서도 있었고 이 자리에서도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을 주고, 특히나 이제 이 자리에서도 대형 저점을 한번 깨더니 불반등을 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전에 저점 399원까지 지금 깨고 36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깨준 다음에 반등을 주는 패턴이 이번에도 또 나올 경우에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일단은 알트들이 소폭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이제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솔라나의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지금 1, 2, 3, 4, 5, 6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이제 상승세가 좋기도 했고 여러가지 밈코인이 솔라나 기반으로 또 출시도 되면서 마지막 이제 불꽃놀이까지 위쪽으로 이제 쑥쭉 쐈는데, 중요한 거는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세게 꺾이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보여지는 차트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16만원이 거의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데, 요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이 16만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좀 세게 주고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16만원 정도는 좀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살짝 이제 소액 분할 진입으로 했을 때 반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요 정도 벽 정도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25만 6천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좀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흐름을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자리다. 그만큼 이제 단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거래량도 사실 이 밑에서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솔라나 거래량 보시면 어제 일봉 양봉으로 마감해주면서 나름 거래량도 좀 터져줬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16만원 손절 잡고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 알트코인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알트를 좀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번 연도에 리플이나 도지가 보여줬던 그런 폭발적인 반등이 솔라나 비롯해서 일부 코인들 그런 이제 폭발적인 반등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알트들은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지기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또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조금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미넌스 주봉인데 현재 64%까지 최근에 찍고 윗꼬리를 달아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이 72%짜리 정도 고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쭉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가만히 있고 알트들의 시총이 높아질 때 도미넌스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줄어드는데 알트코인들은 제자리에 있다? 그래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대형 알트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라든지 몸집이 큰 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도미넌스는 급격하게 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도미넌스도 한번 이렇게 좀 꺾일 만한 그런 자리까지 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도미넌스가 꺾일 만한 이유는 이제 몸집이 큰 알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주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어느 정도 좀 뺏어가는 그런 현상도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까지 좀 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도미넌스도 좀 빠질 때가 됐다. 그러면은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 시즌이 한번 쭉 오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알트들은 워낙 또 지금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또 세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알트들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낙폭의 절반 정도만 좀 메워주는 흐름이 나와도 반등은 좀 상당히 잘 나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 비트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약반등하는 구간에서 조금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알트들을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런 코인들이 이제 비트 반등 시에 조금 강하게 위로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 그림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솔레이어 요런 거 단기적으로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트가 반등을 해주냐 못 해주냐, 그게 이제 오늘 밤에 충분히 갈릴 수가 있는데,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 어제까지 이제 나스닥도 1.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양봉을 켜주면서 지금 구간에서 좀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스닥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빠졌으면 지금 거의 일주일 연속 내내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요 정도 밀렸으면 이제 단기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지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22,000포인트 선물 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비트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오늘 밤에 올라가주면 나스닥도 비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나스닥까지 차트를 살펴봤을 때 비트는 여전히 아주 반등 쪽에 무게감을 좀 더 실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굉장히 공포 구간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이 이제 또 큰 반등 전에 마지막 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어쨌거나 이제 86K 손절 잡고 롱 치는 전략, 그리고 86K가 무너지게 돼도 사실 이제 거기서 한 번 정도 더 저점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84K 살짝 뚫고 올라갔을 때 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꼬리 저점을 갱신 이탈하는 순간부터 86K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조금 유의 깊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4시간 봉으로 양봉 마감 뜨는 자리가 마지막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꼬리 저점 또 손절 잡고 상방 배팅을 했을 때 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게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 반등 관점에 맞춰서 이제는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이번 반등 사이클 끝나고 나서는 또 하방 조정이 또 세게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은 조금 세게 나올 수 있다. 떨어진 게 크기 때문에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위로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104K까지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좀 수익을 봐야 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남아있는 힘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좀 수익을 올려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